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일본이 말이죠. 냉전시대 때, 그리고 20세기 후반, 잃어버린 30년이 되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몇 안 되는 자위대의 무장을 전부 국산화시키는 그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아. 무조건 국산화야.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자위대, 특히 육상자위대 장갑차가 드디어 국산화를 포기했습니다. 그것도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본에 벌어졌는데요. 아주 재밌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 항모전단이 아직 전투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만만하게 보고 랴오닝 항모전단을 보내서 이즈모 전단하고 아주 지금 비웃고 있는데, 중국의 한심한 작태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육상 장비를 국산으로 조달해왔던 일본이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개발에 실패하며 결국 핀란드제 장갑차 도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핀란드제 장갑차의 시제 차량이 일본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신무기 테스트장에서 핀란드 페트리아사의 AMV XP 모델이 처음으로 식별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핀란드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첫 시도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식별된 모델은 기본 중량 16톤, 최대 중량 32톤에 달하는 중장갑 차륜 장갑차인데요. 모든 방향에서 중기관 총탄과 소구경 기관 포탄을 방어할 수 있고, 시속 100km의 속도, 시속 10km의 수상 속도를 발휘하는 고성능 8륜 장갑차입니다. 당초 일본은 400여 대가 배치된 96식 계열의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마츠 제작소에 의뢰해서 2017년에 자체 개발한 8륜 장갑차의 시제품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갑차는 7.62mm 소총탄마저 막아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방어력을 보여주는 등 기술 부족으로 주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서 사업이 전면 취소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과 해외 모델을 선정해 면허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를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AMV XP 모델이 일본에서 식별되면서 자위대의 차세대 장갑차는 창설 이래 최초로 유럽제 장갑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갑차는 두 대가 방위성에 인도되어 지난해부터 평가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과연 무조건 국산화라는 원칙을 깬 첫 외국산 장갑차 제식 채용이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핀란드제 AMV XP라는 장갑차인데요. 기본형은 16톤, 또 여기다가 장갑 추가하고 슬랫 아머 추가하고 각종 장비 추가하고 하면 32톤까지 올라가는데, 차륜형 장갑차인데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차륜형이든 궤도형이든 간에 뭐든지 하여튼 이제는 중장갑, 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람을 방어하는 것에 큰 비용을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절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사고로 바뀌었고, 그래서 중장갑으로 해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차륜형 장갑차도 이제 전이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96식 장갑차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해 왔는데, 96식 장갑차? 당연히 96년도에 설계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2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사업을 벌써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빠른 속도로 대체를 하는 건데, 왜냐? 그 96식 장갑차가 방어력이 형편없었다. 왜? 20세기적 사고였으니까. 우리 K808, K806 이게 바로 96식 장갑차 같은 그런 사고로 만든 아주 경장갑의 그런 장갑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뽕으로 한다면 K808 좋아, 806 좋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요즘 트렌드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야 많이 있잖아. 돈이 우리가 국방 예산이 좀 부족하잖아. 이런 생각에서 만든 장갑차입니다. 요즘은 소총탄, 기관포탄, 기관총탄 다 막아내고 밑에 터지는 IED, 사제폭발물, 지뢰 전부 다 막아내고 방어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고마츠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17년에 만들었는데, 분명히 ROC는 중기관총 막아, 그리고 밑에서 터지는 지뢰 막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7.62mm AK-47 이 소총탄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양 사방이 전부 다.
이게 무슨 장갑차냐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고 포기다 하고는 이렇게 핀란드제 장갑차를 도입하게 됐는데, 아니 기술 강국 일본이 어떻게 그 회사가 그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기술을 못 맞췄을까요? 저도 참 놀랄 노자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장인애들이 쓰던 96식 장갑차입니다. 바퀴도 아주 얇고 딱 봐도 덩치가 작죠. 일본의 도로 그리고 일본의 교량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본은 탱크도 아주 무거운 중탱크, 중장갑차, 중전차 이런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전하고 안 맞다. 너무 방어리가 없다 해서 센 거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 국내 개발은 안 돼. 도저히 기술이 안 나와 해서 핀란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참 기술 강국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튼 일본 뭐 자위대 해봐야 24만 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육상 자위대 12만 명 가지고 이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기에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안 살죠. 그렇다고 일본이 그동안 뭐 무기를 수출해 왔던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뭐 40만 명의 그 육군을 운용하는 군대니까 괜찮고, 그리고 예비군 군대도 꽤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지금 K9, K2, 뭐 또 레드백 이렇게 계속 이제 해외 수출되고 있고 판촉하고 있는 것이죠. 비호, 복합 이런 거. 우리하고는 좀 다르니까 우리도 뭐 국산화하자, 해외 직도입하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다르니까 국산화해서 쓰는데 단 최신 트렌드로 가자. 최신 트렌드가 뭔지 잘 살펴보자. 최신 트렌드는 방어력이다. 요즘은 차륜형 장갑차가 뭐 무조건 방어력이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대만에서 중국 견제 임무를 수행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에 맞서 중국이 항모전단을 발진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중일 항모 대치가 현실이 될 전망인데, 벌써 중국은 일본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난립니다. 오키나와 제도와 대만 인근을 돌며 중국에 대한 견제 임무를 수행 중인 일본 함대에 맞서 중국이 랴오닝 항모와 난창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을 파견해 밀착 마크를 시작했다고 황구시보가 12월 18일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12월 17일 첫 국산 항모 산둥함의 취역 2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에 맞추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미야코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했으며, 이들 항모의 머리 위에 J-15 전투기가 위용을 과시하며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 항모전단이 랴오닝함, 난창함, 공호사형 호위함 리자오함, 901형 보급함 훈룬함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은 대만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함, 아키즈키함에 대한 마킹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이 일본 해자대의 헬기 항모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항모 전단을 붙였다는 것인데요. 황구시보는 일본 이즈모함은 F-35B를 탑재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함재기가 없어 유사시 미군으로부터 함재기를 빌려와야 할 것이다 라며 이즈모 항모전단이 중국 항모전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황구시보와 신랑군사망 등을 통해 보도된 해당 기사에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함재기가 가득한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나 칼빈슨 항모, 아메리카 전단, 최근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왔을 때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그땐 그랬던 자들이 헬기 항모 앞에서 주름 잡는 모습, 중국인들의 비열한 습성이 또 한 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랴오닝함인데요. 이 사진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전단을 구성해서 미야코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와 이즈모 쪽으로 쫓아간다라는 건데, 이즈모는 대만 남쪽, 필리핀 북쪽, 바시 해협 근처에서 이제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의 핵잠수함을 마킹하는, 감시하는 이런 임무를 하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의 나하에서 출격한 P1 해상 초계기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즈모가 현재는 뭐 헬기 항모 그대로죠. 조금 갑판을 강화시켜서 F-35B 이착함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헬기를 사용하는 대잠 항모로 쓰고 있죠. 그래서 대잠 헬기 잔뜩 싣고 이 바시해협에서 계속 뭐 디핑소나 담궈가지고 중국의 핵잠수함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감시하는 뭐 이런 임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퀸 엘리자베스, 칼빈슨, 로널드 레이건, 아메리카에도
12대의 F-35B가 탑재가 되죠. 그런 거 왔을 때 그냥 도망가고 항구로 들어가 버리고 아니면 항구 앞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이렇게 했던 랴오닝 그리고 산둥이 이즈모가 딱 있으니까 야 한번 붙어볼까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해상자위대가 촬영해서 공개한 중국 랴오닝 전단의 면면입니다. 일단 랴오닝함 그리고 여기 054A급 호위함이죠. 4,200톤짜리 그리고 여기 10,000톤짜리 난창 뭐 중국 해군의 가장 강한 구축함입니다. 난창 그리고 이제 보급함입니다. 구수지연함 훈룬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052D형 이지스급 구축함이죠. 이거 하나 있고 해서 총 5척으로 이루어진 전단인데 여기는 전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즈모는 헬기만 있죠. 붙으면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즈모가 만약에 나중에 몇 년 후에 전투기를 싣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여기가 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전투기 실은 퀸 엘리자베스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다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야 뽐때 보여주지 않은데 아니 뭐 상대가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야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이제 랴오닝 사진인데 앞에 헬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투기라고는 뒤에 5대밖에 아무리 세봐도 5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투기를 이렇게 많이 못 싣고 다니는 것으로 봐서 정말 갑판이 강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산둥함이 취획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산둥함은 그 2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조선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었으면 조선소에서 안 보냈겠죠.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든 배인데 그 정도로 중국은 까보니까 안 되네. 까보니까 중국제네. 까보중.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 구성이면은 지금 아키즈키라는 아주 걸출한 호위함의 호위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헬기 항모에게는 이기겠죠. 그렇지만 불과 몇 년 후에 이즈모가 F-35B를 탑재하실 때는 상대가 또 여기가 안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